예, 요즘 평일에 나날의 이제 뉴스를 보고 시사 뉴스를 보고 주말에 이제 텔레비에 스포츠를 좀 보다 보면은 뭐 공통되고 일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주말에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게임하다가 심판에게 왜 저 편은 봐주고 우리 편은 엄격하게 하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판정 시비가 자꾸 있고 둘이서 이제 양쪽에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아 보여도 어쨌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이제 서로 심판을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심판은 이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연봉이 높고 사회적으로는 더 사회적이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인사로도 특히 감독들 권력도 더 있고 명예도 있고 그것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요 축구장 요 안에서는 심판에게 이제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상대방을 봐주지 않느냐 이렇게 맞고 불평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세계가 한 이제 가상의 한 세상이죠.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이제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권을 가지고 이런 집단들이 검찰 법원에다가 왜 공평하게 안 하느냐, 마치 이제 선수들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하고 하소연하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하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이제 수준이 떨어졌으면 이제 사회적 위치가 낮아졌으면 이렇게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치 이와 비슷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마 그 검찰 법원 쪽이 심판인 것처럼, 네? 그렇게 되죠.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권위로, 예,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것을, 예, 확실히 판정해 주는 그런 절대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일단 편합니다. 일단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황제 이런, 예, 절대 권력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누가 됐느냐, 서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한번 일단 되면은 이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서 태어나게 해준 사람들, 예? 하늘의 뜻, 그걸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따르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옛날엔 전부 왕이, 예, 기소 재판 뭐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판결해줬죠. 솔로몬 왕의 재판에서 보듯이. 그리고 왕의 위임을 받은 고을 원님도 다 피해자와 하소연을 듣고, 그리고 범법자를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처분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개인의 하늘에서 내린 권한, 이 개개인한테 모두 맡기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왕은 절대 권력자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절대적인 그 국민들도 절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그중 다수가 뽑은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견제 권력으로서 이제 검찰 법원, 원래는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알았으면은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죠. 법원보다 훨씬 더. 그래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두고 법원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판단은 항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의 실정에서 가장 그 권위를 갖는 권력, 이건 뭐냐?
말씀드렸듯이 이런 왕 대신에 이제 하늘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그런 왕 대신에 그 국민 대다수 과반만 넘어도 다수가 뽑은 권력자 그리고 정치 권력 거기가 이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사면권도 갖고 있죠. 이런 검찰 법원의 결정이 아무리 그 권위를 준다 하더라도 사면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에 의한 권력 선출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대하는 절대적인 가치관과 정의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옛날 같으면은 용기 있는 그 구애 그리고 남자다운 구애도 지금은 어떤 그 형평 범죄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죠. 이 변화는 따라서 그때 물론 이것도 견제입니다. 이제 선출된 권력은 시민들의 시류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점차 그 가치가 변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그냥 똑같이 그 왕이나 원님 군수가 그냥 혼자서 판결하듯이 그 권력 그대로 판결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검찰법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장과는 6년의 임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여러 법원 대법관들의 그 수시로 바뀌고 이런 건 이 법원 대법관들은 그 정치 권력의 변화를 따라서 어떤 진보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적인 대법관, 보수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보수적인 대법관, 뭐 그렇게 얘기되듯이 어떤 자기 정치 권력의 색깔에 맞는 이쪽이 주체가 되어서 그 여운을 가지는 그런 판관을 여기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의 권력이 심어 놓은 판관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법원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훨씬 이쪽은 이제 좀 변화의 속도가 느리는 거죠. 국민이 직접 선거보다. 이런 것이 한 20-30년 되면은 20-30년 지나도 이제 변화가 없다. 이제 정치 권력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치 권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것을 느리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것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법원은. 그래가지고 너무 쉽사리 따라가는 거는 도로 정권이 바뀌면 도로 그대로 환원되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좀 객관적인 진실, 정의 그거에 맞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순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은 임기가 2년이고 이거는 물론 정권보다 짧지만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곧바로 바꾸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검찰은 어차피 행정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선거에 당선된 법원 권력이 행사하는 그런 쪽의 영향을 받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명을 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검찰이 무슨 국민이 선출한 그 정부에 전혀 무관해야 오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신 그런 것처럼 돼야 한다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 자체가 처음에 초소도 얘기했듯이 마치 법원도 그런데 하물며 검찰을 마치 그냥 무슨 여야 정치의 그냥 심판관 이런 거가 되듯이 떠받들고 있는 이런 한심한, 특히 보수 정치권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도 참 도대체 이 중범죄인지 도대체 뭔지 알쏭달쏭한 죄를 씌워가지고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이 여하간에 이렇게 신뢰해서 자리를 주었던 사람을 이렇게 그냥 모욕을 주고 욕보이고 이런 것은 이제 검찰이 바로 국민 위에 이제 군림한다는 마치 그런 거의 상징입니다. 이런 한때 이제 자기 당의 그 두 대통령을 그랬고 그때 동시에 있었던 법원장까지도 모욕을 주고 이런 검찰 권력한테 조금 이제 반대쪽을 손봐준다고 해서 그냥 무슨 그냥 떠받들고 다시 그냥 자기들 태양이 돼서 떠받들고 이런 자들이 도대체 이게 참 몰입애들이지 이게 무슨 보수 정치인 그런 사람들 집단입니까? 이런 검찰 법원 이런 쪽은 오히려 이런 제대로 된 진짜 정파들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늘이 내리는 그런 권력을 이제 사용하려는 집단이라면은 이들에게 이렇게 검찰에게 비굴하게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법원은 어디까지나 오히려 진짜 우수한 인력들은 국민 민생에 얽힌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범죄들,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범죄들을 찾아내서 처단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국민이 뽑아가지고 신뢰하고 조직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아서 그러는 고위직 사람들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매관매직해서 고위직에 탐관오리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분명한 횡령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부하한테 댓글 하나 쓰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몇 년을 이런 것들은 지금의 적어도 진짜 지금 마치 어떤 논객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만 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논객이니 글 쓰는 사람이 조금은 실무선에 나간 사람보다 도덕성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 선거를 받고 이렇게 선택을 받고 나갔다든가 적어도 명분상 그렇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몇십 년간 신뢰를 받고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도의성 면에서 이렇게 그런 파렴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드뭅니다.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그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그냥 그런 어떤 민감한 그냥 작은 죄를 크게 그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비중 있는 사람들의 작은 죄를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침소봉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회의 저변에 있는 그런 이제 중범죄들 이런 것 죄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변호사 한 분이 얘기한 정을병 전 문화진 있죠? 그 분이 문학 단체를 하면서 뭘 횡령했다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지만은 물론 문의는 아주 치명적인 불명예를 얻었고 근데 사실은 직원에 있었던 그런 아래 직원이 횡령하고 그랬던 건데 검찰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좀 그런 사람의 그걸 파헤쳤다는 그걸로 명예 이름 얻고 그러려고 이런 잡범자 작은 것들은 이제 관심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 법원 이런 쪽에서 소영웅심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잡범들은 난 상대 안 한다. 난 큰 어떤 정치인 유명인들 먼지 털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오히려 진짜 앞으로 좀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많이 제가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절대로 검찰 법원은 우리 정쟁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검찰 법원은 지들의 본분을 지켜서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하층 민중 그쪽에 많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잡범들을 그 중에서도 큰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 큰 범죄에 큰 비중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판단하도록, 국민이 선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중에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민이 끌어내서 그 다음에 검찰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 할 권력에다가 검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두 여야 정파를 초월하는 초권력 집단으로서 여태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군림하려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이번 선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은 좀 성숙한 의식으로 냉정하게 봐야 하겠습니다.